먼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 전체 이제 규모를 한번 이렇게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세계의 콘텐츠 산업, 문화 산업이죠. 문화를 소재로 한 콘텐츠 산업. 이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세계적으로 보면 한 2,700조에서 한 3,000조쯤 됩니다. 2007, 8, 6, 7, 8년 미국과 한미 FTA 자유무역 협정할 때 미국이 우리한테 전제 조건으로 걸었던 게 뭐예요? 이것을 너희들이 들어주면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시작할 것이고 이것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아예 시작조차 아니할 거야 했던 그 의제가 뭐가 있죠? 혹시 기억이 남나요? 스크린 쿼터. 스크린 맞아요. 예. 영화 스크린 쿼터였어요. 사실 그 당시에 우리 영화 시장이라고 해봐야 2조가 채 안 되던 시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영화의 스크린 쿼터를 가지고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예요?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산업 중에 하나가 엔터테인먼트 산업, 콘텐츠 산업, 곧 문화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이 한 37, 8% 정도 세계 시장을 좀 점유를 하고 있는데 약 한 2,700에서 3,000조쯤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작년에는 이제 뭐 따져서는 안 되는 거고 코로나적이니까 2019년도에 125조 정도 시장이었어요. 그럼 세계 한 몇 등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사실 이 문화산업, 콘텐츠 산업은 세계 7위, 7등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 20년 안에 저는 세계 3위 안에는 들어갈 것이다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콘텐츠 산업, 문화 산업이라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는 얼마나 기획 창작력이 뛰어나냐, 또 하나는 기술이 뒷받침되느냐, 이 두 가지거든요. 그리고 문화 산업이라는 게 문화적인 소재를 잘 활용해서 그걸 얼마나 기획 창작을 잘하고 기술을 활용해서 멋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인데 이 한국의 콘텐츠 이 기획하고 창작하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뛰어나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만큼 유상을 갖췄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획 창작력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우리나라의 이 콘텐츠 기술, 어떻게 보면 IT 기술이 세계적으로 또 뛰어난 국가잖아요. 그 두 개를 결합시켜서 정말로 새로운 의미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느냐 마느냐가 앞으로 세계 콘텐츠 시장의 성패의 관건이 될 거예요. 관건이.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콘텐츠 창작, 기획 능력에다가 기술까지, 최첨단의 기술까지 가미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10년 안에 5위, 20년 안에 세계 3위 또는 그 이상 도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기획력과 창작력과 최첨단의 기술을 동원할 수 있다는 면에서 콘텐츠 기술의 가장 핵심인 두 개를 갖췄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한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구태여 뭐 장밋빛이 너무 장밋빛 얘기를 하는 건 아니냐 할지 모르지만 저는 충분히 장밋빛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크게 단점은 없다고 봐요. 그러나 구태여 얘기한다면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결국 이것들이 나가려고 하면은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창구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요즘에 워낙 미국의 자본력에 의한 이른바 이 플랫폼 유통망이 우리가 넷플릭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좀 있으면 또 디즈니 들어오잖아요. 이러한 플랫폼을 미국이라고 하는 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 기업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플랫폼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또는 이들을 어떻게 이들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아니면 경쟁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큰 숙제가 아닌가. 저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저는 충분히 장점이 있다고 봐요. 다만 이제 우리가 자본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국제적인 대한민국의 자본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느냐는 그런 플랫폼들 처음에는 잘 활용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어떻게 잘못하면 종속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활용해 나가느냐 또 우리나라의 자본들이 투입된 플랫폼이 국제적으로 얼마나 경쟁력을 갖느냐 이제 여기에 따라서 약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